저는 훈민한자 시리즈를 저작한 한돌자 김종호입니다. 주감 김종현 선생님은 훈민한자 시리즈를 감수하신 분입니다. 좋은 훈민한자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며 비록 목소리가 곱지 못하고 말씨가 어눌하나 강의 내용은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고치고 또 고치고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hm한자.com의 아래쪽에 있는 맛보기 동영상 강의를 차례로 시청하시고 훈민한자의 원리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훈민한자의 원리와 학습법에 대하여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만화로 보는 훈민한자 포럼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며 또 hm한자.com에 요약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자를 지도하시려는 선생님은 홈페이지 훈민한자의 원리에서 자원의 해석이 틀리기 쉬운 까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훈민한자의 원리는 처음 한자를 배우는 여러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훈민한자를 다 배우고 나서 다시 시청하면 한결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하권을 배우기 전에 먼저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과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하권을 공부하셨습니까? 훈민한자는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을 먼저 공부하고 차례로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하권 그리고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하권의 차례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한자 책에서는 기초 한자를 공부할 수가 없으므로 중고등학생은 물론이요 학습지도법을 연구하시는 선생님께서도 기초학습편부터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학습편의 390글자는 한자를 처음 배우는 학생은 하루 1시간에 10글자씩 5일이면 2개월에 다 배우며 한자를 이미 많이 아는 분은 정신을 집중하면 일주일 안에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수업의 과정입니다.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과 6급, 5급 한자 학습편에서 학습 과정마다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훈민한자의 완전학습을 꼭 지켜나가면 한자를 쉽고 완전하게 잘 배우고 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전날 공부한 10글자의 기록용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하여 5분 안에 땡 하고 끝내고 짝과 바꾸어 채점하고 기록하는데 5분이면 땡 하고 끝내고 성적이 90점 이하이면 따로 재시험을 보아서 피드백하여 나아가고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훈민한자의 저자 한돌자 김정호의 인터넷 강의로 자원 해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자를 정성 들여 쓰는데 약 10분 정도 걸리고 수업 중 형성평가를 5분 안에 땡 하고 끝내고 이어서 가정학습으로 자원 해설을 읽어보고 과제용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하는데 5분이나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드백 한자 은행을 5분 안에 끝내면 오늘의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 완성 땡 하고 끝마치면 됩니다. 한자 한문은 도구 교과입니다. 한자를 배우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은 한글로 써진 책을 읽을 때 음은 같으나 뜻이 전혀 다른 동음이어의 뜻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암호문을 읽는 것처럼 무슨 뜻인지 내용을 알기 어렵고 공부를 해도 바른 뜻을 이해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며 어물쩍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국어사전을 찾아도 내가 알고자 하는 한자어가 동음이어 중에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무딘 칼로 요리를 하거나 삽으로 흙을 파서 손수레로 운반하며 공사를 하는 셈입니다. 한자를 잘 알고 공부를 하면 잘 드는 칼로 싹둑싹둑 잘라서 요리를 하거나 중장비로 토목공사를 하듯이 짧은 시간에 능률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고층 빌딩을 짓는 건축 재료는 어휘력입니다. 한자를 잘 알아야 어휘력을 높일 수 있고 어휘력이 높아야 학습력을 높여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으므로 한자 한문은 도구 교과입니다. 한자를 잘 배우고 나면 어휘력이 높아지고 그 어휘력을 도구로 사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5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훈민 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390글자를 2개월에 다 배우고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하원의 980글자를 4개월 반 동안에 공부하면 중학교 한자 학습 땡땡땡. 그리고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학원의 940글자를 4개월 반 동안 공부하면 고등학교 한자 학습 땡땡땡. 여러분은 약 1년간 훈민 한자 강의 기초학습편과 중학교 한자 자습서와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를 잘 공부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모두 10년 동안 그리고 평생 한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학원 그리고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학원을 잘 배우고 또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수련 문제 풀이를 공부하면 쉽게 한자 능력 검정 시험 3급에 합격할 수 있으며 한자의 근본 원리를 배우며 고차원 학습을 하므로 다른 교재를 배워서 합격한 학생들과는 달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선생님의 한문 강의를 듣고 교과서나 노트를 쭉 훑어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해도 항상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검증한 사실입니다. 훈민 한자를 잘 배우면 여러분은 어휘력이 높아지므로 잘 드는 칼로 물건을 자르듯이 공부가 잘 될 것이며 모든 과목의 학습력이 높아져서 여러분의 성적이 날로 향상하여 우등생이 되는 바탕이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훈민 한자에서 배운 한자 학력을 바탕으로 모든 교과에 공부를 할 때나 선생님의 강의를 듣거나 뉴스를 듣거나 신문이나 잡지나 소설을 읽을 때에도 뜻을 모르는 한자어는 사전을 찾거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또 친구들과 토론하여 용어의 뜻을 분명히 이해한 다음에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면 모든 공부가 쉬워집니다. 대입 수능 시험에서 제3 외국어로 한문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면 고득점 할 것이며 대학교 진학에서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물론이요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공부할 때에도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또 최고 인기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은 물론이요 각종 취업 경쟁에서 큰 힘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부득이 중학교 한자를 다른 교재로 배웠으므로 훈민 한자의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학원을 바로 가르치고 배우려면 힘들지만 차선책으로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의 자원을 글자마다 일일이 선생님은 설명하고 학생은 이해하면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제1강 1번 기본획과 수와 기사자입니다. 먼저 망령될 망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망령된 행실을 하는 여자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망령될 망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망할망 밑에 여자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절망의 뜻을 나타내는 망할망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여자녀를 결합하여 망령될 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망령될 망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날뛰는 여자의 행동처럼 사람의 행실이 이를 망령된다, 허망하다, 또 실없다는 뜻이며 보기로 망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망령될 망, 허망할 망, 실없을 망입니다. 다음은 소경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신봉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심청의 아버지 신봉사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망할망 밑에 눈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잃어버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망할망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본다는 뜻을 나타내는 눈목을 결합하여 소경맹, 판수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소경맹은 사물을 바라보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눈을 가진 사람이 일, 소경, 판수, 또 청맹과지라는 뜻이며 보기로 맹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소경이나 맹이는 모두 앞을 못 보는 장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판수는 점을 치는 소경이라는 뜻이며 청맹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이나 시력을 잃어버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사리 판단이 눈에 먼 것에 비유하여 이 무지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맹종이 있고, 소경이 앞을 못 보듯이 세상 일에 참 어둡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맹목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소경맹, 판수맹, 청맹관이맹, 무지할맹, 어두울맹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망령될 망은 망할망 밑에 여자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망할망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잊을망의 뜻이고, 여자녀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여자처럼 사람의 행실이 망령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망령될 망입니다. 다음은 소경맹입니다. 소경맹은 망할망은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력을 망할망, 여기서는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눈목, 눈을 가진 사람이 소경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소경맹이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판수맹, 청맹관이맹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득히 너를 망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넓고 넓은 바다 위에 돛담배가 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득히 너를 망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물수와 망할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초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물수의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을 왼쪽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없을망의 뜻을 나타내는 망할망을 결합하여 아득히 너를 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아득히 너를 망은 초목이 홍수가 나서 불어난 강물에 잠겨 다 없어질 듯이 범람하여 홍수로 물바다를 이룬 들판이 이를 아득히 너르다 또 망망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망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아득히 너를 망, 망망할 망입니다. 다음은 거칠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홍수로 인하여 마을이 물에 잠겨버린 그림이 있습니다. 거칠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머리 밑에 망할망과 내천을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풀초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망할망과 그리고 내천이 발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거칠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거칠황은 홍수가 져서 초목이 자라는 들판을 망쳐버릴 듯이 냇물이 휩쓸고 지나간 모습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거칠다 또 황폐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황야나 황폐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망치니 이 흉년든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황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거칠황, 황폐할 황, 흉년들 황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아득히 너를 망은 풀초 머리 밑에 물수변과 그리고 망할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풀초는 초목이라는 뜻이고, 초목이 물수변, 홍수가 나서 불어난 그런 강물로 인해 잠겨 다 망할망 없어질 듯이 그 홍수로 물바다를 이룬 그런 들판이 아득히 너르다는 뜻을 나타내서 아득히 너를 망, 망망할 망입니다. 다음은 거칠황입니다. 거칠황은 풀초 머리 밑에 망할망과 내천이 발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풀초는 초목이 자라는 들판을 망할망, 다 망쳐버릴 것처럼 홍수가 나서 휩쓸고 간 그 냇물이 휩쓸고 난 그 들판이 거칠다 또 황폐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황폐할 황, 거칠 황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흉년들 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일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보석 반지를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속일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말씀은 변에 잠깐 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말씀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잠깐사를 결합하여 속일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속일사는 남을 속인 사람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잠깐사입니다. 잠깐 사이에 바꿔 그럴듯하게 꾸며대어 이를 속인다는 뜻이며 보기로 사기가 있고, 속이는 것이 이 거짓 또 간사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사술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속일사, 거짓사, 간사할 사입니다. 다음은 뾰족할 첨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뾰족한 연필 끝에 쫓겨서 어린이가 도망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뾰족할 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작을 소 밑에 클 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가늘다는 뜻을 나타내는 작을 소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굵다는 뜻을 나타내는 클 대를 결합하여 뾰족할 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뾰족할 첨은 끝이 가늘고 그 몸 부분으로 갈수록 굵은 송곳이나 창의 끝처럼 뾰족하다 또 날카롭다는 뜻이며 보기로 처음에가 있고, 뾰족한 송곳의 끝이 맨 먼저 물건을 파고 들어가듯이 이 앞장선다 또 처음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첨단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뾰족할 첨, 날카로울 첨, 앞장설 첨, 처음 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속일사는 말씀은 변에 잠깐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거짓말을 한 그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드러나면 잠깐 사이에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바꾸어서 그럴듯하게 꾸며대어 사람을 속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속일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잠깐사가 들어가는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에 잠깐사를 결합하면은 사람이 잠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일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지을짝이 되었고, 또 해일 변에 잠깐사를 결합하면 해가 지고 나오면 잠깐 사이에 하루가 지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어제의 작입니다. 다음은 뾰족할 첨입니다. 뾰족할 첨은 작을 쏘는 가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이 가늘고 클대 그 몸통으로 갈수록 굵은 그런 연필의 끝이나 창의 끝처럼 뾰족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뾰족할 첨이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앞장설 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길초, 가려백길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책에 있는 내용을 공책에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백길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적을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적을소를 결합하여 백길초, 가려백길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백길초는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붓으로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책을 만들려면 글자를 손으로 조금씩 베끼거나 중요한 내용을 가려내어 이를 베낀다 또 가려 베낀다는 뜻이며 보기로 초본이 있습니다. 글을 베껴가듯이 남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을 뜻하여 이에 빼앗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초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베낄초, 가려 베낄초, 빼앗을 초입니다. 다음은 모래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끝없이 넓은 사막을 나그네가 낙타를 끌고 여행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모래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적을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적을소를 결합하여 모래사, 모래벌판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모래사는 강물이 흐르면서 돌이 부서진 적은 알갱이들이 강바닥에 모인 이를 모래 또 모래벌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백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모래사, 모래벌판사입니다. 여기 동의자 모래사는 돌석변의 적을소를 결합하여 돌이 부서진 적을소, 적은 알갱이들이 모인 것이 모래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모래사의 동의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백길초는 손수변의 적을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손으로 책을 보고 조금씩 베껴서 옛날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길초가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빼앗을 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래사입니다. 모래사는 물수변에 저글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물수는 강물수의 뜻이고 강물에 돌이 부서진 저글소, 적은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모래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모래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금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맏형과 그리고 아우 사이에 있는 둘째형을 나타내었습니다. 버금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변의 가운데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형제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둘째형이 가운데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가운데중을 결합하여 버금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버금중은 형제들의 차례가 가운데에 있는 사람으로 맏형 다음에 둘째형처럼 으뜸에 다음 가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버금또 둘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중형이 있고, 물건을 팔 사람과 사람인 변입니다. 살 사람의 가운데에서 가운데중입니다. 이 중개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중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버금중, 둘째중, 중개할 중입니다. 다음은 음란할 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남들 앞에서 꼴불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음란할 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변에 가까이 할 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가까이 할 임을 결합하여 음란할 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까이 할 임은 탐욕으로 인하여 남녀가 손을 맞잡고 손톱조 손조입니다. 야심을 드러내어 바로설 정입니다. 이성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가까이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음란할 음은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헤쳐나오지 못하듯이 남녀가 사련에 빠져 가까이 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음란하다, 방탕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란이 있고, 음란한 일에 이 빠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음란할 음, 방탕할 음, 빠질 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버금중은 사람인 변에 가운데중을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여기서 사람인은 형제들 가운데에 있는 곧 맏형과 아우의 가운데에 있는 그 둘째 형처럼 사물이 으뜸에 다음 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버금중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중개할 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란할 음입니다. 음란할 음은 물수변에 가까이 할 임을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여기서 물수는 강물의 뜻이고, 강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헤쳐나오지 못하듯이 사련에 빠져 가까이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가까이 할 임을 결합하여 음란할 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빠질 의미의 글자가 되었습니다.